네, 안녕하십니까. 글쓰기 심리치유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을 한 50권을 썼어요. 제가 첫 번째 이제 책을 집필한 것은 대학생 때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춘천교육대학교 이제 국어교육과를 졸업을 했는데, 대학교 때 교수님께서 고정관념의 반기를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신지식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영래는 영화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영화 감독이 돼서 우레메를 만들었고, 서태지는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를 했지만 베이징 대학의 석좌 교수가 됐고, 새로운 어떤 문화의 길을 개척했고,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저한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래, 나도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책을 써서,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책을 써서 대학생이 교수님께 선물로 드린 거예요, 책을. 교수님이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책을 출판하기 시작을 한 게,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20대에 책을 굉장히 많이 썼고, 30대에도 책을 많이 썼고, 이제 40대에도 책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글쓰기를, 저는 이제 아까 국어교육을 전공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관심 가졌던 분야가 뭐였냐면, 유아체육이었어요. 유아체육. 유아들의 체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이 됐는데, 교대를 졸업하면 교사가 되잖아요. 교육공무원이 됐는데, 저는 그게 더 좋았던 거예요.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 그래서 다시, 유아교육을 또 공부하고,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또 특수교육을 하다 보니까, 장애 아동들을 또 이게 발달도 시켜야 되지만, 또 심리치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놀이치료도 전공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계속 40대까지 계속 공부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그 분야가 이제 제 분야다 보니까 그 분야로 책을 많이 썼죠. 그러다 보니까 한 50권의 책을 쓰게 됐고, 또 제가 이제 4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책을 많이 출판을 했습니다. 또 네, 그렇게 이제 글쓰기를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글쓰기를 해왔는데, 이 글쓰기의 심리치유 효과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겠죠. 저도 이제 이런 심리치료 분야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저는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제가 대학원에서 무용치료도 이제 공부를 하고 했는데, 운동이 어떻게 심리치료에 영향을 미치는가, 운동이 어떻게 발달장애 재활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이제 저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알아낸 게 뭐냐면, 신체를 이렇게 움직였더니 이 아이들이 자폐증이 막 개선이 되는 거예요. 자폐증 재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체육도 전공도 해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용치료, 하여튼 신체와 이 정신이 관련되어 있는 이 분야를 계속 봤거든요. 또 유아교육 이런 것들을 파다 보니까, 이게 신체를 움직였는데 신체가 움직인 게 아니라 정신이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를 움직이는 것은 이게 뇌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뇌가 먼저 활동하고 신체가 움직여진 거고, 그리고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였다는 정신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정신활동도 뇌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MBPA라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Mind, Brain, Physical Activity에서 정신 내 신체 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 내 신체 활동의 원리를 가지고 보니까 이제 설명이 된 거예요. 다양한 신체 활동은 다양한 뇌 활동이었다. 다양한 신체 활동은 다양한 정신 활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퍼즐이 딱 맞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치료, 이 설명이 되는 거죠. 이거 그림을 그리는 거는 다 정신뇌 신체 활동이니까. 음악치료, 그래, 음악도 마찬가지로 다 뭐예요? 정신과 뇌와 이 감각기관, 신체기관의 하나된 활동이니까.
또 뭐 이야기 치료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말이 뇌와 정신과 이 발음 기관, 조음 기관, 음성 기관이 연합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정신 내 신체 활동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게 글쓰기잖아요. 또 글쓰기. 근데 글쓰기가 제가 걷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하루에 뭐 거의 한 3시간 이상을 걷는데요. 네? 그래서 아침에 걷기를 하고 제가 점심에 걷기를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그래서 식후 30분 걷기에서 아침에는 아침 햇살 맞으면서 걷기 30분,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또 30분 걷기, 저녁 먹고 30분 걷기. 뭐 이것만 해도 거의 뭐 2시간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밤에는 이제 마음껏 걷습니다. 자기 전이니까 아주 뭐 마음껏 걷고 자면은 푹 자게 돼요. 한 1시간 이상을 걷게 되는데, 이 걷기를 할 때와 걷기를 하게 되면은 뭐 뇌에서 긍정적인 신경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상당히 그 뭐 우울한 심리라든지 각종 건강이 개선이 됩니다. 근데 글쓰기를 하면은요,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 차이가 있어요. 정신 경험의 차이가 있어요. 정신이 걷기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평온해집니다. 근데 글쓰기를 할 때는 뭔가 집중이 된 다음에 몰입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잊어버리게 되고, 나를 객관화하게 되고, 나를 정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게 싹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몰입하게 돼요. 술 마시면은 감정적으로 또는 생각적으로 몰입하게 되는데, 그 술은 이제 뒤끝이 안 좋잖아요. 굉장히. 그런데 글쓰기는 뒤끝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글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어렸을 때부터 글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글을 썼고, 너무 이제 제가 그 글을 쓰는 거를 그 허리가 이제 아파가지고 안 쓰고 싶었어요, 사실은. 글쓰기는 좋은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참 그게 이제 저의 어떤 고민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 계속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쓰기가 인생의 제 10대라든지 20대라든지 30대, 40대, 이 모든 그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순간을 글쓰기로 다 넘겨줬던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글을 제가 계속 아침부터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넘겨주는 게 바로 글쓰기입니다. 글쓰기가 굉장히 심리적인 치유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글 쓰는 것 자체가 정신 내 신체 활동이다. 그런데 걷기의 효과를 제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걷기와 글쓰기를 비교를 해보니까 글 쓸 때 보면은 몰입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도 좀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거 집중해야 되잖아요. 글쓰기는 집중하고 몰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네, 걷기보다 한 10배 이상 생각의 정리가 잘 되는 게 글쓰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하고 대화하는 글쓰기 하나 합니다. 저는 나하고의 대화. 그 다음에 마음 일기를 항상 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 마음 상태가 어땠고 왜 내가 그걸 느꼈는지,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세이를 쓰거든요. 또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문학 활동을 하면서 쓰는 것들이고, 에세이 같은 경우는 제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정을 그냥 막 예를 들어서 뭐 저놈 나쁜 놈이야, 막 저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막 이렇게 빠져들면은 더 불행해져요. 객관화해서 왜 그 사람은 그랬고, 나는 왜 거기서 그걸 느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 이 방향으로 글을 써보세요. 그러면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나의 마음일기 또는 나에게 편지 쓰기, 그게 뭐 자신 좋아하는 다른 사람한테 편지 쓰기 형태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또는 뭐 달한테 편지를 쓰든 뭐 하늘에게 편지를 쓰든 괜찮습니다. 써보세요. 그리고 에세이를 한번 써보세요. 에세이. 에세이를 써보면은
보다 자기의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고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도 한번 써보세요. 몰입하거든요. 시를 쓰면은 굉장히 몰입하게 되는데 그 몰입하는 순간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소설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 억울했던 상황들을 소설의 각 등장인물들로 지정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또 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글쓰기 심리치유 꼭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그 몰입하면서 나중에 해소되는 그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 말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